Dais batos jetis autopos, vimetai kai episkios, esti non scoutina sky, dais dianatos. 이곳은 어느 쪽으로도 발을 내디디기 힘든 장소야. 사방이 어두침침해서 무엇을 찾기도 힘든 곳일세. 책상에 펼쳐놓은 책에 그녀는 고개를 묻고 있다. 국가 원본의 전반부와 한국어 번역본을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두툼하게 재본한 교재다.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히라버 문장으로 떨어진다. 거친 재생 종이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다. 고개를 들자 침침하던 교실이 갑자기 밝아진 것처럼 느껴져 그녀는 약간 당황한다. 기둥 뒤의 자리에서 늘 침묵을 지키고 있던 늦은 중년의 남자가 거구의 대학원생과 나직하게 나누는 대화가 그제야 그녀의 귀에 들어와 박힌다. 앙코르와트예요.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4박 5일 여름 휴가를 미리 냈어요. 피곤해서 오늘 수업은 빠질까도 했는데 2주 거푸 빠지는 건 수강료가 아까워서 말이죠. 체력은 아직 쓸만하죠. 주말마다 산에 다니니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탔다고들 하네요. 그럼요. 거기 더운 건 여기하고 비교 못합니다. 매일 스콜이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딱히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폐허에 대한 흥미죠. 고대 크메르 문자가 사원의 돌에 새겨져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고대 히람 문자보다 더 보기 좋더군요. 휴식 시간에 텅 빈 흙판을 그녀는 올려다본다. 강사가 헝겊지우개로 가볍게 지운 흐라서 흰 백묵으로 쓴 히람 문자의 부분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문장의 3분의 1 정도가 거의 완전히 읽히는 곳도 있다. 넓은 붓으로 일부러 형태를 만든 것처럼 희끗하고 거친 소용돌이가 남은 곳도 있다. 그녀는 다시 교재를 향해 고개를 수그린다. 깊게 숨을 들이쉰다. 숨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 말을 잃은 뒤 때로 그녀는 자신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말과 닮았다고 느낀다. 마치 목소리처럼 대담하게 침묵을 건드린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비슷한 것을 느꼈다. 의식불명인 어머니가 한 차례 더운 숨을 내쉴 때마다 침묵이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면 몸서리 처지게 차가운 침묵이 소리치며 어머니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연필을 쥔다. 좀 전까지 읽고 있었던 문장을 들여다본다. 이 철자들 하나하나에 작은 구멍 하나씩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필심을 넣고 길게 찢으면 한 단어, 아니 한 문장이 통째로 뚫려 나갈 것이다. 거친 회색 재생 종이, 그 위에 도드라진 검고 작은 철자들, 벌레처럼 등을 웅크리거나 활짝 피어난 악센트들을 그녀는 묵묵히 들여다본다. 발을 디디기 힘든 그늘진 장소. 더 이상 젊지 않은 플라톤이 고민하며 시간을 버는 문장. 손으로 입을 가린 사람의 불분명한 목소리. 그녀는 더 힘주어 연필을 쥔다. 조심스럽게 숨을 내쉰다. 그 문장에 밴 감정이 백묵자국처럼 무심히 굳은 핏자국처럼 드러나는 것을 견딘다. 오랫동안 말을 잃은 상태를 그녀의 육체는 예민하게 드러낸다. 그녀의 몸은 실제보다 단단하거나 무거워 보인다. 걸음걸이, 손과 팔의 움직임, 얼굴과 어깨의 기름하고 둥근 윤곽 모두가 확고한 경계선을 이룬다. 어떤 것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어떤 것도 내부로 스며들어오지 않는다. 원래도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상상해 눈앞에 그리는 얼굴은 자신의 얼굴일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게 되자 차츰 그녀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연히 유리창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마주칠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곰곰이 들여다본다. 두 개의 그 또렷한 눈동자들만이 자신과 그 낯선 얼굴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느낀다. 이따금 그녀는 자신이 사람이기보다 어떤 물질이라고, 움직이는 고체이거나 액체라고 느낀다.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그녀는 자신이 밥이라고 느낀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할 때 그녀는 자신이 물이라고 느낀다. 동시에 자신이 결코 밥도 물도 아니라고, 그 어떤 존재와도 끝끝내 섞이지 않는 가혹하고 단단한 물질이라고 느낀다. 침묵의 얼음 속에서 그녀가 온 힘을 다해 건전에 들여다본 것은 2주에 하룻밤 함께 지내는 것이 허락된 아이의 얼굴과 연필을 쥐고 꾹꾹 눌러 쓰는 죽은 히랍 단어들 뿐이다. 네이 기토쥔. 한 여자가 땅에 누워있다. 그녀는 끈적끈적한 땀이 밴 연필을 내려놓는다. 관자놀이에 맺힌 땀방울을 손바닥으로 닦아낸다. 엄마, 9월부터 나 여기 못 온대. 지난 토요일 밤 소리 없이 놀라며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2주 사이에 아이는 또 성큼 자랐다. 자란 만큼 여위기도 했다. 속눈썹이 길게 그늘져 생긴 펜으로 그린 세밀화 같은 빗금들이 희고 말랑말랑한 뺨 위에 선명했다.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영어 자신 없어. 거기 산다는 고모는 얼굴도 못 봤는데. 1년이나 있어야 한대. 겨우 친구 사귀어놨는데 이렇게 금방. 방금 목욕시키고 침대에 함께 누운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사과 냄새 같은 거품 비누 향이 났다. 아이의 동그란 눈 속에 그녀의 얼굴이 비쳐있는 것이 보였다. 비쳐있는 그녀의 눈 속에 다시 아이의 얼굴이 비치고 그 얼굴 속 아이의 눈에는 또다시 그녀의 얼굴이 그렇게 끝없이 비치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주면 안 돼? 말 못하면 편지 쓰면 안 돼? 나 다시 여기로 데려오면 안 돼? 아이가 짜증을 내며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을 그녀는 잠자코 손을 뻗어 다시 그녀 쪽으로 돌려놓았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다시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며 아이가 말했다. 불 좀 꺼. 이렇게 밝은데 어떻게 잠을 자? 그녀는 일어서서 불을 껐다. 1층의 창문으로 가로등 빛이 새어들어와 조금 지나자 아이의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또렷이 드러났다. 아이의 이마 가운데가 찌푸려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폈다. 다시 찌푸려졌다.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아이는 질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6월 늦은 밤의 어둠은 흥건한 풀냄새와 나무 수액 냄새, 썩어가는 음식 쓰레기 냄새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를 데려다 준 뒤 여자는 버스를 타지 않고 2시간 가까이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해 걸어 돌아왔다. 어떤 거리는 대나처럼 환했고 매연으로 숨이 막혔고 음악 소리가 요란했고 어떤 거리는 캄캄했고 후락했고 버려진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지를 이빨로 뜯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 지치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창백한 조명 아래 이제 들어가 잠들어야 할 집의 현관문을 쏘아보며 그녀는 서 있었다. 돌아서서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갔다. 생명을 가졌던 모든 것이 상해가는 여름밤의 냄새 속을 점점 빠르게 걸었다. 관리사무소 앞에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들어갔다. 집히는 대로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입을 벌렸다. 숨을 뱉었다. 들이마셨다가 다시 뱉었다. 여보세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움켜잡았다. 어떻게 그 애를 데려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나쁜 새끼.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경련하는 손가락들이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다.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사람처럼 거칠게 얼굴을 쓰다듬었다. 인중을, 턱을, 아무도 틀어먹지 않은 입술을 문질렀다. 말을 잃은 뒤 처음으로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어 없이 생각했다. 두 눈이 저렇게 고요할 수는 없다. 피나 고름, 더러운 얼음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오히려 놀랍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눈 속에 침묵하는 그녀가 비쳐있고 비쳐있는 그녀의 눈 속에 다시 침묵하는 그녀가 그렇게 끝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끌어올랐던 증오는 끌어오른 채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오래전에 부풀어 올랐던 고통은 부풀어 오른 채 더 이상 수포가 터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물지 않았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